내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해찬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임기는 8월 달이면 끝나지만 이 개혁 과제, 개혁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다리는 다행이시지만 뭐냐면 국회가 180석이면 그냥 얼레설레 해가지고 국회가 개원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놓고요. 어떤 그 플랜대로 진행을 하는데 딱 그 일성은 그거예요. 항상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80석의 20대 국회가 열리면 1년 안에 웬만한 개혁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년은 민주당이 박수 받으면서 갈 수 있는데 1년 지나도 못해. 2년 지나도 못해. 그렇게 시작하면 3년 차부터는 정권을 못 바꾼다 이런 거죠.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해찬 대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아까 댓글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80도 아니고 177인데요. 지금 원내 의석으로는 그 숫자 양정수까지 해서 그 178이 맞지만 선거 승리의 상징성으로 180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숙 나가든 뭐 하든지 간 우리는 180이라는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 결과로 그냥 그거는 받아들인 게 좋은 거고, 저는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늘 했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그 성찰해야 된다. 그때 실패의 경험을.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아마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1년 안에 개혁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왜냐면은 1년 뒤면은 우리가 대선 국면에 들어서거든요. 그럼 대선 국면에서는 실은 국회의원 그 모아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해찬 대표께서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늦어도 4월까지는 그치. 거기에 맞춰서 다 개혁과제 입법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사에서 나온 바로는 180석 여당이니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이게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훨씬 중한 책임감과 국민의 기대를 얻고 사실 부담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속마음은 그렇더라도 약간 농담처럼 국민한테 했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 사기가 쉽죠. 그렇죠. 개혁 왜냐하면 안 하겠다는 거지, 널널하게 가겠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기대가 커서 왜 뭐 하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벌써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개학도 안 했는데 성적 나쁘다고 외치는 지금 급한 국민들 앞에서 절대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훌륭하신 거라고요.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체의 이런 마인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당이 앞장서서 개혁 성과를 내야 된다. 이 정권 연장과도 관련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이전에도 되게 많이 했었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권 연장, 뭐 집권 앞으로 한 20년 연속 집권 이런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다시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물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린 180석이 아니다. 예전에 한 80부석 정도였던 그런 정도의 야당의 느낌으로 팍팍팍 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양정숙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나오면 인기 떨어져요. 나중에는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 마찬가지 말씀대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게 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 밀어준 지지자분들도 하려면 빨리 해야지, 동력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춰지면 오히려 동력 떨어지고 점점 더 여론도 돌아서기 쉽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좀 걱정된다, 위험하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갖췄을 때, 힘 있을 때, 여론이 모였을 때 팍 갈 수 있는 동력을 당에서 제공을 하고 그 힘을 뭉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줄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사달란 거 다 사줬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네, 딱 지금 그 소리 듣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뭐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이제 할 수 있을 때 팍팍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원이 일단 그 구성돼야 되는데, 원 구성 전에 지금 이제 우리의 원내대표가 지금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나서고 싶어도 안 나서는 게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을 본인이 그 미리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는 첫 번째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러니까 김태년 후보가 이제 뽑힌 거죠. 김태년 의원이. 그래서 그분의 역할에 맡기고 그분이 대표와 조화롭게 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이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아니 원내대표도 안 뽑혔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냐. 너희 배불렀구나 180석 줬더니 그런 비판은 말이 안 되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내일 그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뽑혀봐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아마 공수처에 관련된 게 첫 번째 여야 간의 그 타협의 산물이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통당이 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그 저항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180석을 얻어서가 아니고 공수처에 관련된 건 거의 국민들 70%가 찬성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입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이 반하는 걸 우리가 아주 힘을 이용해서 입법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뜻, 그다음에 4.15 총선에서 확인된 그 국민들이 힘을 어디에 줬는지 여기에 충실한다면 미통당이 절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이 저는 잘 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21대 국회로 끌고 가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법 처리거든요. 지금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것도 있었죠. 국민 반환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논리도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거 잠깐 끝나고 나면 반성하는 것 같은 느낌. 올해는 반성도 안 했지. 큰절 이런 거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시점에 이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 아, 우리는 국민들한테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실제로는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잊어버려. 아니 이거 반성도 안 해. 큰절할 정신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자기가 절을 안 했다는 걸 까먹고 있는. 네. 김진태는 절 했는데 떨어졌죠. 네. 근데 이 종부세법 처리 같은 경우는 그래 좋아. 그러니까 니들이 하기 싫으면은 21대 국회에서 갖게 하고 이제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재밌는 이슈는 아닌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진짜 선진국이 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노동자 중에 반도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진정한 사회 안전 보장에 관련된 사회 보장 자체가 아예 안 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이슈는 아니지만 문재인 케어도 어마어마한 거였고 여기다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고용보험이 과거에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그 관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변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많이 내거든요. 그치. 개인보다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수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보험료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전 국민이 이제 어떤 고용보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건 분명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낸 다음에는 분명히 이거에 맞게 전 국민한테 잘 적용될 수 있는 납득이 가능하고 하는 걸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두를 꺼낸 거는 되게 좋은 이야기거든요. 어디 나라에서도 잘 안 해본 거고 이제 플랫폼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한 이상 또 이거를 납득이 하고 허점이 최대한 없는 공감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분야를 되게 많이 연구해서 내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나아가면서 이제 공감을 걷어가면서 더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권 바뀌더니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잖아요. 진짜로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오더라. 그게 그 기반이 코로나 대응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 기반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거를 실제로 당장은 못 해내더라도 이 이슈를 20대 내 21대 내에서 어떻게든지 완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주면요. 이 자체가 장기적 과제로서는 민주당을 응원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전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좀 필요하냐면요. 그 이제 OECD 주요 국가 30개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그리스가 35.4, 터키가 34, 멕시코가 32, 한국이 26.8이고 영국이 15.4,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6.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을 봤더니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들이 49.4입니다. 전체 취업자 2,735만 중에서. 그다음에 공무원 등 교직자 특수연금 가입자가 149만 명. 그럼 나머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실업의 위기 속에 있으면 아무런 경제적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1,236만 명이에요. 45.2%.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근로자들 받는 아니면 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00% 고용 노동자들만큼 못 주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 국가가 보조해서 그 시작하는 걸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고용 노동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마 그 정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할 것 같아요. 100%는 처음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어떤 제도든지 문지방 효과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은 한 1, 2년은 컨벤션 효과로 지지도 높고 막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그렇게 하면서 초반 지지를 끌어왔잖아요. 근데 남북 평화가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삶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져요. 뭐 막 이렇게 막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은 뭐 삐까번쩍한 아파트 살게 됩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다고 봐요. 관성대로 정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았어. 뭐 바뀌겠다고 무슨 취임 연설에서는 뭐 거창하게 막 박근혜처럼 그렇잖아. 막.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해봐야 4, 5년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민주정권이나 민주진보 정권의 가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끊임없이 바꿔내려고 노력을 해. 근데 사실 민주정권이 지금 사실 해봤던 게 두 대통령밖에 없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대치는 엄청 많은데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 뭘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당신 뭐야라고 등을 돌려버린 상태가 되면서 다시 정권을 뺏기는 이상한 형태의 악화가 양화를 굳혀가 버린 상황이 또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봐요. 이게 기존의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야. 정치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래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거지. 이게 강기정 수석이 무슨 그 어떤 그 행사에 가서 이걸 연설을 하니까 그 2,000명이 그랬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 준다고. 아니 문 대통령이 시킨 건데 무슨 부담을 줘. 아니 정무수석이 가서 문 대통령하고도 무슨 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해찬 대표가 받고 요거 당연히 논의해야 된다 받고 그러면서 당정청이 이제 잘 돌아가는 구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총선 승리하고 나니까 무한 책임감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강기정 수석이 새날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까치더라고요. 와 그래서 심하다. 진짜. 너무 영광이죠. 아. 남조선 최고의 방송입니다. 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4대 보험 한 10년 정도 연관을 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4대 보험 전부 다 이제 이거 더불어서 이제 산재보험도 그렇고 4대 보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도 변화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보험공단들에 있는 실무자들을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내야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을 제가 예전에 실무를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나라가 코리아다. 건강보험에선. 제가 그거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공감을 안 했었거든요. 공짜로 왜 안 했어요? 해주는 왜? 나라가. 아. 그러니까 유럽은 공짜로 해주지 이제 뭐 어디는 뭐 의료가 더 좋대지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나 혜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그래도 가성비 최고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실감하게 된 것 같은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건강보험과 같은 가성비가 좋고 국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아우러져서 어떤 실무적인 역량도 어떤 정부에서 얻어내면서 국민들에게 진짜 효율적이고 깔끔한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고갈 부분은 그래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정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걸 개혁을 못하고 계속 위적위적 거리다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씩 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까지 와버리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 얘기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선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오케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려요. 연금 고갈 문제는 우리가 미래 일을 지나치게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혁은 해야 되겠지만 그 나중에 아니 어떤 자금이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 두려워서 지금 복지 정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연금 고갈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복지 혜택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론인데 나중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금을 잘 쓰면 국민들도 세금 많이 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버는 만큼 세금으로 내서 그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국가에 다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데 가면은 뭐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한 70% 세금으로 내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국가로부터 받고 이 과정.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 수준은 거의 똑같은 이런 형태. 이러면 또 사회주의라고 지랄 연병들 하시겠죠? 남조선 최고의 인민 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분명히 이것도 해결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쌈박한 안이 나오면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다음 있는 주까지 시간. 나옵니까? 아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근데 어쨌든 뭔가 좀 여러 사람의 머리가 모여야 될 부분은 있는데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결론이 늦어지면요 예.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고정됐다 그러면 그때쯤 이제 썰을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되려고 썰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썰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아기 사슴인데. 이거 되면은 아마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전 국민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네, 그런 기대를 노래도 있죠. 합니다. 아기 사슴. 자 여기까지